신들의 결혼식이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르스의 혼례.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찬란한 궁전에 모였다. 찬란한 축배와 음악, 신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순간 단 한 신만이 그 자리에 없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는 평화를 망치고 질투를 피우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자가 진짜 전쟁을 부른다는 걸 신들은 몰랐다. 에리스는 조용히 다가와 황금빛 사과 하나를 연회장 안으로 던졌다. 그 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올림포스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 사과를 향해 새 여신이 손을 뻗었다. 하늘의 여왕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가장 어울리지 않니? 아름다움의 경쟁은 곧 권력의 다툼이 되었다. 제우스는 판단을 피했다. 그는 신들의 왕이었지만 이 전쟁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 운명은 한 인간에게 맡겨졌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그는 산속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었다. 왕족이지만 쫓겨났고 신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 그에게 새 여신이 내려왔다. 그들은 각자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되기 위해 파리스에게 선물을 약속했다. 헤라는 왕좌와 권력,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랑을 택했다. 그의 선택은 아프로디테였다. 그는 황금 사과를 그녀에게 건넸고 그 순간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프로디테가 그에게 약속한 여인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다. 문제는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이다. 사랑은 신이 허락했지만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려갔다. 밤을 틈타 배를 타고 스파르타를 떠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 전체의 분노가 일어섰다. 왕들은 모였다. 그들의 명예,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트로이를 무너뜨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의 심심한 경쟁이 수많은 피를 불렀고 사랑의 선택은 복수의 불꽃이 되었다. 전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시작은 항상 조용하고 항상 어이없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사랑을 택했다. 그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건넸고 그 대가는 스파르타의 왕비였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네.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수많은 왕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왕이 된 자는 메넬라우스였다. 하지만 헬레네는 그리스의 여왕이기 전에 신의 약속이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인도를 받아 스파르타로 향했다. 그는 궁전에서 헬레네를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도망쳤다. 그날 밤 사랑이 전쟁이 되었다. 메넬라우스는 왕좌에서 분노로 일어섰고 오디스스,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그리스의 왕들이 모였다. 그들은 하나의 맹세를 기억했다. 헬레네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리스 전역의 함대가 모이기 시작했다. 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트로이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고 파리스는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의 군대는 선척의 배를 띄웠다. 이건 단지 여인 하나를 되찾는 전쟁이 아니었다. 명예의 복수 신들의 계략이 겹친 세기의 전쟁이었다. 헬레네는 파리스의 옆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끝내 트로이의 바다를 두려워했다. 그 바다 너머엔 자신을 위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사랑은 그녀에게 선택이 아니었고 전쟁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다. 트로이 성벽 위에 군사들이 섰고 하늘은 붉어졌고 신들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또다시 서로의 목을 겨누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들이 전장을 움직이는 동안 실제로 그 피를 흘리는 건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3명의 이름이 남게 되었다. 아킬레스, 그리스 최강의 전사, 불사의 몸을 지녔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청년. 헥토르, 트로이의 수호자, 가족과 도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 그리고 오디세스, 이에 타산 속에서도 정의를 택한 지략의 왕. 그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자였다. 아킬레스는 전장을 지배했다. 그가 칼을 휘두르면 적들은 물러났고 전쟁은 밀려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왕 아가멤논은 그에게 명예를 주지 않았고 아킬레스는 분노했다. 전쟁을 떠났다. 그리스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트로이 쪽에서는 헥토르가 전장을 지켰다. 그는 무섭도록 침착했고 무너진 성문 앞에서 맨몸으로 적을 막았다. 그는 영웅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의지했다. 나는 전사를 원한 적 없다. 다만 지켜야 할 것이 있었을 뿐이다. 오디세스는 전장을 관찰했다. 그는 창보다 머리를 믿었고 무기보다 말의 힘을 아꼈다. 수많은 함정과 협상을 넘어서 그는 아킬레스를 다시 전장으로 이끌었다. 전세는 다시 균형을 찾았고 비극은 점점 가까워졌다.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스의 친구이자 전우. 그는 아킬레스를 대신해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다. 그리고 헥토르의 칼에 쓰러졌다. 그날 밤 아킬레스는 울지 않았다. 그는 복수를 선택했다. 트로이의 대문 앞 아킬레스와 헥토르가 마주섰다. 헥토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이것이 내가 택한 전쟁의 끝이다. 아킬레스는 그를 꺾었고 그의 시신을 전장을 끌고 돌았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 영웅, 하나는 명예를 원했고 하나는 도시를 지키려 했으며 하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이 전쟁의 희생자였다. 신들이 지켜보는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의도 사랑도 아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사람만 죽어갔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고대의 이야기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